여러분 안녕. 자, 인천 중산중학교 2학년 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반마다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운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중간에 배우다 만 친구도 있고, 아니면 다 배웠다라고 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선생님이 그때 시간에 쫓겨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제국주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혹시라도 못 들은 친구들은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도 이 제국주의를 굉장히 상징하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코스염난 아저씨가 흑인의 입에다가 어떤 뭐 물약인가 약 같은 거를 지금 부어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레버를 돌리시는 모자 쓴 아저씨가 레버를 열심히 돌리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성경을 읽고 있는 뭐 신부님 같아, 그치? 신부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흑인을 착취하면서 지금 뭐 금이나 돈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때 당시 제국주의를 풍자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제국주의를 공부해보면서 오늘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졌고 빈부의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자, OX 어떤 거죠? 자, 그렇죠. X죠. 왜? 자, 줄어든 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이제 급격하게 늘었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통력이 아니라 동력이야.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직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OX? 5였죠. 자, 그래서 했던 친구들도 지금 과거 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 한번 상기시키면서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건데요. 제국주의에 공부하기 앞서서 제국이란 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제국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국가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확히 뭐 황제국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는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국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엄청나게 생겨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제국주의의 정확한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란 무엇이냐? 자, 화면 볼게요. 군사력을 앞세워서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팽창 정책이다. 자, 결론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원료를 공급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시장, 세 글자로 줄이면 식민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팽창, 자신들의 영토를 점점 넓혀 나가는 팽창 정책이 제국주의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제국주의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이 무슨 주변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로 퍼지면서 확산되었고, 이 확산된 것을 우리가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산업혁명이 유럽 국가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공장이 세워지고 물품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잉여 자본이 생겨나게 돼. 자, 잉여라는 건 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남는다는 뜻이야. 잉여 인간 이런 뜻이 있지, 그치? 잉여 자본, 결론적으로는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자국에서, 그러니까 자국 스스로 이제 자신의 국가에서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남는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식민지를 정복해서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남아있는 돈을 이제 또 불려나가자, 이런 것이 우리가 제국주의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PPT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작은 국가가
작은 국가가 있고, 작은 국가지만 이제 굉장히 힘이 센 국가가 있고, 영토는 크지만 약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제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해서, 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나와, 우리 이제 너희를 식민지로 지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침범을 했던 것이 제국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제국주의는 굉장히 나쁜 거지, 그치? 굉장히 부도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열강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신승리 또는 자신들의 어떤 이런 침략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런 논리를 준비했는데요. 그런 논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뒷받침했던, 제국주의를 정당화했던, 그다음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신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논리 두 가지를 배워보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진화론이에요.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회도 진화를 한다는 뜻이야. 사회도 진화를 해.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진화라는 것은 업그레이드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업그레이드라는 단어 안에는 낮은 수준의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높은 수준의 사회와 국가도 있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진화론은 말 그대로 더 발달된 상위 계층의 사회 또는 국가가 낮은 계층, 낮은 수준의 국가 또는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사회 진화론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은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겠지. 이제 여기 크기가, 여기 밑에 있는 나라의 크기가 결론적으로 뭐 발달된 수준이라고 따지자면, 큰 나라는 말 그대로 이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내가 더 발달된 사회니까 너희를 지배할게, 너희의 약소국 너희들 지배할게. 왜냐? 너희가 약한 건 너희의 죄야. 왜? 자연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진화를 못했잖아. 난 진화했으니까 난 너희를 먹어도 돼,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마치 이거야, 얘들아. 토끼가 사자를 잡아먹진 않잖아, 그치?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지, 그치? 이런 것처럼 더 발달된,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게 사회 진화론이고, 울고 있지? 그치? 약소국 입장에선 굉장히 슬펐을 거야. 자, 다음으로는 인종주의가 있어요. 인종주의. 말 그대로 인종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인종 중에서도 특히 백인종, 우열, 이제 인종 간의 우열이 있다. 즉 백인은 우월하고 이제 흑인종과 황인종은 열등하다. 이런 것들이 인종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열이라는 뜻은 위, 아래, 우월하다와 열등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의 제목이 프린트에도 있지만 백인의 짐이라는 그림이에요. 풍자화죠. 그래서 백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어. 이 산이 뭐냐면 문명의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흑인들, 그래서 열등한 흑인들을 우리 우월한 백인들이 지금 문명의 길로 이끌고 있다 라고 스스로 정신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실제로 흑인들을 위해서 뭔가 백인이 희생을 했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나중에 뭐 내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수업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거 끝나고 한번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백인이 실제로 이제 흑인들을 위해 했는가, 황인들을 위해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월한 우리가 미개한 너희를 발전시켜 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인종주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이제 제국주의, 제주도란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제국주의 열강, 즉, 강한 국가들이 어디로 이제 침탈을 해 나갔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유럽 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국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인데요. 우선 영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이 아프리카를 침탈했을 때 했던 정책은 바로 종단 정책이에요. 종단 정책.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보면은 우선 텍스트로는 이집트와 케이프타운 식민지를 연결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지도가, 여기구나. 여기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쵸? 지도를 보면 이집트 찾아볼까? 이집트?
그쵸. 이집트는 여기 위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식민지는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아프리카 연방에 있는 케이프타운, 요 북쪽에 있는 이집트와 남쪽에 있는 케이프타운을 식민지로서 연결하겠다. 요 중간 지방을 다 식민지, 자신들의 식민지로 해서 연결하겠다 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종단 정책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한 거야. 영국의 종단 정책.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종자는 세로 종자야. 그래서 가끔씩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변화구가 종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세로로 떨어진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종단 정책은 말 그대로 아프리카를 세로로 식민지로 연결해 버리겠다. 이게 종단 정책이고요. 자,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국 말고도 프랑스가 있지. 그 프랑스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봅시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종이 아니라 횡단 정책을 펼칩니다. 횡단 정책. 자, 영국이 세로로 떨어졌다면 프랑스는 어떻게 갔을까? 그치, 똑같이 가지 않고, 그치, 이렇게 가로로 이제 식민지를 연결하고자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섬.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 그치.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동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잇고자 했다.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위쪽에 저기 알제리가 있고요. 저기 서쪽에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어. 요 섬을 이어서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로 잇자라는 것이 바로 프랑스가 했던 횡단 정책입니다. 횡자는 가로 횡자예요. 자, 얘들아 생각을 해볼까? 자, 영국은 세로로 떨어지고 있고 프랑스는 가로로 이제 자신들의 지배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왜냐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치?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볼게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은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수단에 있는, 자,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보면 선생님 표시해놨죠? 수단의 파쇼다라는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이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파쇼다 사건. 자, 말 그대로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딱 부딪혔다 라는 것이 바로 파쇼다 사건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두 국가가 부딪혔지만 프랑스가 영국에게 이제 뭐 꼬리를 내렸다고 해야 될까, 양보를 해야 될까, 정확한 표현을 뭐 정의 내리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영국의 사실상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 두 열강이 부딪히게 되는 파쇼다 사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프리카를 배웠고요. 이제 제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서양 열강들이 이제 아시아로 침범했을 때 어느 나라를 어떻게 먹었는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지배하였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영국과 프랑스는 애초에 이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을 다투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를 침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요한 이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인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선 보면은 이때 당시에 아까 파쇼다 사건에서도 부딪혔던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 자체가 애초에 인도를 두고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하게 돼요. 격렬한 무슨 어떤 나름대로 세력권을 다툼하게 되는데, 이런 세력 다툼이 있어서 프랑스가 영국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밀려나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국이 이제 색깔이 요 지도에 있는 색깔이랑 똑같죠? 자, 영국을 보면은 영국은 인도와 미얀마를 지배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인도와 미얀마를 지배했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과의 어떤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영국이 인도와 미얀마를 차지하는데 반면에 이제 바로 밀려나게 되면서 인도 차이나 연방을 프랑스는 지배하게 됩니다. 인도 차이나 연방, 지금의 무슨 베트남, 그다음에 라오스, 요 캄보디아 요 지역을 우리가 인도차이나 연방이라고 합니다. 인도차이나 연방. 장명 센스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은데, 인도차이나가 왜 인도차이나일까? 한번 생각해볼까? 왜 인도차이나야? 혹시 유추할 수 있니?
자, 배운 친구들은 배웠을 텐데 말 그대로 인도 차이나는 인도와 중국, 차이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도 차이나야. 그치? 사진에도 보시지 인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조금 더 나가면 중국이 있어. 그래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연방이라는 이름을 짓고 프랑스가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똥똥똥 하면서 인도네시아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 바뀌게 돼. 다른 나라는 이제 뭐 영국이 어디를 지배했다, 프랑스, 네덜란드가 어디를 지배했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중간에 한 번 바뀌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얘들아, 처음에는 에스파냐가 필리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파냐 또는 스페인이라고도 해요. 축구를 굉장히 잘했던 나라지. 에스파냐 또는 스페인. 그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필리핀이 굉장히 탐이 났었나봐. 그래서 뒤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야, 스페인, 에스파냐, 필리핀 우리한테 내놔 라고 하면서 에스파냐,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미국도 굉장히 강국이었기 때문에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이렇게 물리치고 결론적으로는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제국주의였어요. 제국주의, 그치? 제국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국가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는 이러한 제국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걸 제국주의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정의를 보면 뭐 군사력을 앞세워서 뭐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한 팽창 정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잉여 자본이 생기고 요 남은 자본을 투자할 식민지를 찾다 보니까 제국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번 체크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어떤 나라, 이제 뭐 아프리카 또는 이제 뭐 아시아 어느 지방으로 이제 어느 지역으로 자신들의 이제 힘을 뻗쳐 나갔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 지역을 살펴보면은 우선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다고 했어요, 그쵸? 영국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이집트와 남쪽에 있는 케이프타운을 식민지로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펼쳤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쪽에 있는 알제리와 서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을 식민지로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펼쳤어요. 요 두 개 헷갈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맞부딪히게 되는데, 요 맞부딪힌 사건을 우리가 파쇼다, 수단의 파쇼다라는 도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파쇼다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와서는 영국은 인도와 미얀마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밀려나서 인도 차이나 연방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엔 남쪽에 있던 인도네시아를 차지했고요.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와 미국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을 에스파냐로부터 미국이 빼앗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우리가 좀 공부했던 것 같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국주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줄 영상을 통해서 제국주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복습하는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19세기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 확대를 위한 대외 팽창을 시도하였는데,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했었죠? 오늘 우리가 배운 주제인 제국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했다. 어디? 수단의 파쇼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파쇼다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쭉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공부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피드백을 주시고요. 다음 이렇게 온라인 수업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선생님도 생각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은 선생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의 피드백에 맞추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서아시아의 근대화를 배우러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안녕.